좋아요. 야, 항등식이라는 건 뭘까요? 항등식. 항등식은 항상 참인 등식이에요. 그죠? 항상 참이야. 그래서 뭐 이런 게 항등식은 아니야. 2x-4는 5. 이거는 x에다가 뭘? 2분의 9를 집어넣었을 때만 참인 거잖아. 맞아요? 이런 건 방정식이라 그래. 등식 중에. 방정식. 항등식은 이런 거야. 2x-4는 2x-4. 이렇게 똑같이 생긴 거야. 똑같이 생겼으니까 뭘 집어넣어도 참이에요. 그죠? 뭘 집어넣어도 된다는 얘기예요. 맞아? 그래서 이제 양변이 일단은 항등식이 되는 조건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이제 우리가 뭘 찾아? 미정계수법에 의해서 우리가 미정계수들을 찾아내는 거죠. 뭐 A, B, C 찾아내는 거야. 이게 지금 요게 항등식이려면 이 우변은 뭐예요? 우변은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가 0이면 0X제곱 더하기 0X 더하기 0이니까 A, B, C는 다 0이죠. 맞습니까? 그런 식으로 여기 같은 경우는 얘랑 같아야 되고 얘랑 같아야 되고 얘랑 같아야 돼. 이제 이건 눈으로 봤을 때 이제 똑같다라는 거. 그게 바로 뭐예요? 계수를 그냥 비교를 했을 때 구할 수 있다라는 거. 그게 계수 비교법이고. 그 다음에 수치 대입법이라는 건 뭐예요? 내가 어떠한 숫자를 집어 넣었을 때 어차피 참이어야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미정계수를 찾아내는 거. 그걸 보고 이제 우리는 수치 대입법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맞습니까? 맞아? 그래, 그러면 이런 거는 왜 배우는 거야? 이런 거는 왜 배워요? 뭐 하려고? 요 나머지 정리. 요 나머지 정리하려고 배웁니다. 나머지 정리. 나머지 정리라는 거는 뭐야? 나머지 정리라는 거는. 기억나요? 나머지 정리. 나머지 정리. 우리가 어떠한 fx를 누구로? x-알파로 나눈 나머지. 우리가 어떠한 식을 fx를 누구로 나누면 x-알파라는 식으로 나누면 뭐가 생기고 몫이 생기고 뒤에다 우리가 나머지를 이렇게 쓰는 거잖아요. 그죠? 얘는 몇 차식이야? 그쵸? 1차식으로 나눠요. 1차식. 일단 1차식으로 나눴을 때 여기다가 이게 무슨 식이니까? 항등식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뭘 집어넣어도 돼. 근데 우리는 뭐만 다루고 싶은 거야? 나머지만 다루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나머지만 다루기 위해서 여기 x자리에다 얼마를 집어넣는 거야? 알파. 그래서 우리가 이걸로 나눈 나머지는 어떠한 fx를 누구로? 이걸로 나눈 나머지는 그냥 f 알파다라는 얘기죠. 맞아요? x-2로 나눈 나머지는 f2, f2, f2. 그러면 또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지. 누구로? ax 플러스 b로 나눈 나머지는 뭘 집어넣으면 돼요? 그쵸? 그 나머지는 f 마이너스 a분의 b. 이 녀석을 0으로 만드는 녀석 그냥 집어넣어주면 된다 이거지. 항등식이니까. 맞아? 그래. 그렇게 하는 게 바로 나머지 정리. 나머지 정리. 그래서 이 나머지 정리의 개념 가지고 이제 2차식으로도 나누었을 때 뭐 해결을 해보는 거고. 그거는 다 이제 어려운 문제들은 이렇게 나머지 정리와 수치 대입법과 계수 비교법을 다 써가면서 그런 것들을 써가면서 이제 해결을 해야 돼. 우리 친구들은 이제 그것까지도 연습을 이제 해내야 됩니다. 해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인수정리는 뭡니까? 인수분해를 하는 하나의 방법이죠. 인수분해를 하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fx를 x-알파로 나눈 나머지가 얼마면? 0이면 f 알파가 0이란 얘기잖아요. 그죠? f 알파가 0이면 이런 식이 되는 거지. fx는 x-알파로 나누면 몫과 나머지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맞아요? 나머지가 0인 거잖아. 그러니까 인수분해가 됐어 안 됐어 이렇게. 알파 집어넣었을 때 0 되면 누굴 가지고 있는 거야? x-알파를 가지고 있는 거죠. 맞습니까? 거기다가 이제 뭘 해? 라스트 이 단원에서 조립제법을 합니다. 조립제법은 우리 친구들 다 할 수 있는 거죠. 연습들 다 되어 있죠. 맞습니까? 이제 그러면 우리 한번 문제풀로 한번 가볼까요?
우준이 괜찮겠어? 한번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봅시다. 쉽게 쉽게 풀어야 되고 어려운 문제도 있어요. 어려운 문제 있으면 그 어려운 문제는 또 우리 친구들 좀 더 생각을 해서 그지? 어려운 문제 니네 이런 습관은 좀 버려주세요. 아 이거 어려워 나는 못 풀어 이게 아니라 어려우면 더 도전을 해야지. 내가 좀 뭔가가 부족하지? 뭔가를 더 생각해야 되지? 배운 건 이만큼인데 그걸 가지고 이걸 왜 못 풀지? 아니야 풀 수 있어 대부분의 문제는 니네가 배운 걸로. 배운 걸로 풀어내려고 노력을 해 줍시다. 좋아요. 아, 봅시다. 야, 요 녀석이 지금 뭐가 되고 싶다고? 대표 문제, 요 녀석. 항등식이 되고 싶다고. 항등식이 되고 싶으니까 이제 A, B, C, D를 찾아라라고 하면 그냥 뭐 하면 돼? 뭐 하면 돼? 뭐 하면 돼? 이거 지금 미정계수 찾으라는 얘기죠. 수치를 대입을 할 수도 있고, 뭘 할 수도 있어? 전개를 해가지고 개수를 비교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뭐 할 거야? 이거는 그냥 전개를 해야 되겠다. 그치? 뭐 이거 집어넣어서 뭐 0 되는 거 그런 게 있어야지 수치 대입법이 편한 거예요. 이거는 그냥 뭐를 해? 전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X의 세제곱 플러스 B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은 이쪽 전개하니까 뭐예요? 내림차순으로 정리할 거야. 이 정도는 우리가 암산이 될 것 같아요. C, X의 세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3C X제곱 플러스 D X제곱 그래서 이렇게 X제곱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맞아요? 할 수 있지? 아, 대답을 안 해. 이렇게 되겠고 플러스 CX 마이너스 3DX 마이너스 3DX 그 다음에 플러스 D 이렇게 되겠다. 그지? 플러스 D 정확하게 이제 계산을 그지? 어디 퍼즐부터 맞추는 거야? 그지? D부터 맞추는 거지. D가 얼마예요? D는 3 D는 3이에요. 그죠? D는 3 D가 3이면 C-9가 D가 3이니까 C-9가 마이너스 2란 얘기지. 그러니까 C는 얼마예요? C는 7 이렇게 순서대로 C는 7 D는 3 C는 7 D는 3 C는 7 하니까 여기 어떻게 돼? 3, 7 암산 안 돼? 3, 7 뭔 소리야? 쏘리 7, 3이네. 그치? 7, 3 7, 3이면 마이너스 21 더하기 3 마이너스 18 마이너스 18이 B가 되겠죠? 맞습니까? C는 얼마니까? 7이니까 A도 얼마예요? A도 7 A, B, C, D 다 더하면 얼마예요? 14 17 마이너스 1 이렇게 우리가 이 녀석을 구할 수 있겠다. 할만하지요? 이런 문제들은 이제 XY에 대한 항등식이 되도록이니까 X의 개수, Y의 개수 따로따로 비교를 하면 되는 거야. 그래,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 봅시다. 그래. 이렇게 넘어갔을 때 일단 봅시다. 여기 봐요. 여기 이 녀석은 얘도 항등식이잖아요. 그죠? 항등식이니까 이제는 얘가 0이 되는 녀석을 우리가 이렇게 확인할 수 있어 없어? 뭘 집어넣으면 0이야? 1 집어넣으면 0이야. 1 집어넣으면 0. 그죠? 우변이 0이니까 좌변도 0이어야 돼요. 그래서 1 집어넣으니까 1 더하기 A 더하기 7 더하기 B가 0이고 이게 첫 번째 식. 두 번째 식 얼마 집어넣어도 0이야. 그래서 마이너스 27 계산 잘하세요. 마이너스 3이니까 플러스 9A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1 플러스 B가 0이죠.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제 A, B가 나와요? 안 나와요? 여기 식 두 개니까 A, B가 나오겠죠. 계산 철저하게 A 더하기 B는 마이너스 8 9A 더하기 B는 마이너스 48 넘어가서 48 이렇게 돼요. 그럼 두 식을 아래 식에서 위의 식을
연립도 빠르게 해야지, 그지? 빼요, 그죠? 위의 식에서 아래식 빼면 마이너스가 생기잖아, 그지? 그러니까 아래식에서 위의 식을 빼면 마이너스 안 생기고 8a 이렇게 돼요. 8a, 8a 아래서 위에 거 빼니까 56, a는 7, b는 7, 7, 마이너스 15 이렇게 만들어지겠네요, 그죠? 마이너스 15 이렇게 만들어져요. 그래서 그렇게 되고, 야, 여기 C는 얼마야? C는 얼마야? 최고 차이 계수가 얼마예요? 1이죠. 1이니까 C는 그냥 얼마야? 1이어야 되겠지. 아, C는 1이겠다라는 얘기지. C는 1이겠다. 그러니까 이거는 C 구할 때는 뭐 한 거야? C 구할 때는 계수 비교를 한 거죠. 그냥 좌변, 우변, x세제곱의 계수를 비교를 한 거고, 여기 A, B를 찾을 때는 뭐를 한 거야? 수치 대입법을 해가지고 연립방정식을 푼 거잖아요. 그죠? 맞습니까? 그래요. 그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구해 보세요. 어서 오세요. 그래, 이 녀석이 K의 값에 관계없이 누구의 값에 관계없어? K의 값에 관계없으니까 K가 있는 부분과 K가 없는 부분으로 나눠야지. K가 있는 부분과 K가 없는 부분으로 나눠서 KX제곱 마이너스 4X가 아니지. KX제곱 그 다음에 KY제곱 마이너스 10K 이렇게 되겠지, 그지? K가 없는 부분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Y제곱 플러스 4Y 플러스 6 이렇게 만들어집니까? 이렇게 만들어져. 그러면 이게 지금 선생님이 이게 전개를 하는데 조금 암산을 한 것 뿐이잖아, 그죠? 조금 암산을 해가지고 이렇게 찾아서 다 집어넣습니다. 다 집어넣었어요. 그럼 이걸 동시에 만족을 해야 돼. 이거 지금 K의 값에 관계 없으려면 K 앞에 여기도 0이어야 되고 이쪽 부분도 0이어야 돼요. 그러면 이제 니네가 고민해야 될 게, 저 연립방정식을 어떻게 푸느냐. 이게 지금 우리의 고민이 돼야 돼요. 맞습니까? 연립방정식을 어떻게 푸느냐. x제곱 더하기 y의 제곱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10은 0이어야 되고요. 그리고 x제곱 마이너스 4y 플러스 y의 제곱 플러스 4y는 더하기 6은 그래, 요것도 0이어야 되잖아. 그죠? 그러면 요거는 연립이 지금 조금 어려워. 연립을 잘 봐야 돼, 연립이. 이 항등식이 어려운 게 아니라 연립이 어려운 거야, 연립이. 그지? 항등식 개념은 여기서 끝난 거야. 그럼 이 두 식을 동시에 만족해야 되는데, 이 연립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얼마야? x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이 10이에요, 10. 그래서 x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이 얼마니까? 얘가 10이잖아. 10이니까 마이너스 4y 플러스 4y 선생님 여기 이거 x야, x. 그래서 마이너스 4x 플러스 4y 여기가 10이니까 16이잖아. 16이 넘어가면 얼마예요? 16이잖아. 이게 10이니까 넘어가면 마이너스 16 이렇게 돼요. 그러면 내가 요 식을 지금 쓸 수가 있어요. 요 식을. x 마이너스 y는 마이너스 4로 나눠주니까 4가 되겠죠. 이렇게. 4가 되겠죠. 니네한테 구하라고 한 게 뭐예요? xy의 값이 얼마냐라고 물어봤어. 그래서 이제 이 둘을 연립을 해야 돼요. 연립. 이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연립을 해야 돼. 그러면 x는 해가지고 집어넣고 계산을 해도 돼요.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해도 돼. 그렇게 계산해도 되지만 곱셈 공식의 변형을 한번 써봅시다. 곱셈 공식의 변형. 어떻게 돼요? x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은 x 마이너스 y의 제곱 플러스 2xy 이렇게 쓸 수가 있겠지. 얘가 얼마야? 얘가 10이죠. 얘가 얼마야? 16이고요. 16이고요. 플러스 2xy. 그러면 2xy는 마이너스 6이 되겠네. xy는 얼마예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이렇게 만들 수가 있겠네요. 구해보면 적절한 답이 될 거예요. x하고 y를 직접 구할 수 있어요. 넘겨서 x는 이게 연립방정식 풀 때 1차식을 2차식에다 대입을 하는 거잖아. 맞아요? 기억나죠? 우리는 한번 개념은 다 했으니까 그 느낌이 지금 여기에 깔려 있습니다. 요런 문제를 이제 우리가 뒤에까지 배웠기 때문에 힘들어하면 안 되죠. 틀릴 수 있어요. 틀릴 수 있지만 이런 것들 해결할 수가 있겠구나 라는 생각 그래 가져야 되고 그 다음 문제 혹시 이거 쉽게 푸는 방법 기억납니까? 이거 쉽게 푸는 방법 기억나요? 기억나요? 기억이 안 나? 이것이 항상 일정할 때 선생님이 이거 이렇게 풀어도 된다고 얘기는 해줬을 텐데 b분의 2는 마이너스 5분의 마이너스 a는 2분의 4 얘분의 얘는 얘분의 얘다 이렇게 그래야 뭐가 돼? 약분이 돼서 항상 일정한 값이 나와요. 그 b가 일정해야.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암산이 되죠. 어떻게 돼요? b는 1. 여기가 얼마니까? 2잖아요. 2. 2니까 b는 1. a는 10이죠. 그럼. 그죠? a는 10입니다. 요렇게 풀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서술형에서 이렇게 풀지 마시고. 서술형 풀이는 이 풀이를 하면 안 돼. 서술형 풀이는 그래. 요런 문제. 어떠한 이 분수식이 일정한 야 선생님 이거 니네 기억하라고 지금 이렇게 하는 거야. 시간 단축을 굉장히 많이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실제 제대로 된 풀이는 어떻게 돼? 제대로 된 풀이는 bx의 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2분의 2x의 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4를 이렇게 k라고 둡니다. 일정한 값. 항상 일정하다. 일정한 값 k. 어떤 상수가 됐어요. 그럼 얘를 이쪽으로 넘기니까 2x의 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4는 k bx의 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2. 이게 무슨 식이어야 돼? 항등식이어야 돼. 항등식. 항등식이 되니까 k가 얼마예요? 4니까 2여야 되지. 맞아요? 2k가 4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k가 얼마야? k가 2야. k가 2니까 b가 얼마가 돼? b가 1이 되고 b가 1이 되고 2니까 마이너스 10이니까 a는 10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k를 구하고 난 다음에 a, b를 이렇게 찾아내는 방법이 정석풀이 방법인 거고요. 정석풀이 방법인 거고 우리는 그거보다도 훨씬 빠르게 해결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런 거.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어떤 문제야? 흔하게 볼 수 있는 문제야. 흔하게 볼 수 있는 문제들을 빠르게 해결하면 뭐가 좋아? 나중에 흔하지 않은 문제를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아져. 니네도 그렇고 다른 친구들도 그럴 거란 말이야. 다른 친구들도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시험을 보면 선생님들이 열심히 문제를 만들어 가지고 처음 보는 문제들을 마주치게 됩니다. 많이도 아니야. 한 두세 문제 정도를 마주치게 돼. 근데 그 두세 문제는 이제 우리가 생각이라는 걸 해야 된단 말이야. 문제를 풀 때. 그 생각이 여유로우려면 가장 기본적인 문제들, 남은 17문제, 18문제를 빠르게 해결하고 정확하게 해결할 수가 있어야 돼. 봐봐. 이거 계산 실수가 많이 발생하겠어? 이렇게 풀어버리면? 아니지. 이렇게 푸는 게 오히려 계산 실수가 더 많이 발생하겠죠. 그러니까 이런 느낌들을 우리 친구들 더 연습을 제대로 해주시기 바래요. 그래. 그래서
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들 선생님이 꼭 뭐 하라고 그랬어? 질문하라고 했어요. 질문. 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들. 좋아요. 좋아요. 여기 봅시다. 얘는요. 몇 차식이야? 몇 차식이야? 2차식을 5제곱을 했어. 2차식을 5제곱을 하면 몇 차식이야? 10차식이지, 10차식. 차수가 굉장히 커요. 10차식이야. 이 녀석이 10차식이라고. 그러니까, 야, 봐봐. 10차식을 전개를 했을 때, 10차식을 전개를 하면 니네가 AX의 10제곱 플러스 BX의 9제곱 플러스 CX의 8제곱 이런 식으로 내림차순으로 쓰면 헷갈리겠어? 안 헷갈리겠어? G가 몇 번째야? G는 누구의 개수야? 이런 것도 헷갈리단 말이야.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럴 경우는 우리가 이렇게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는 이것도 테크닉이에요. 니네가 굳이 지금 안 하더라도 나중에 다른 문제를 만나더라도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할 수 있어야 돼. 오름차순으로 정리가 됐죠. 오름차순으로 정리가 돼서 A0 플러스 A1X. 야, A1X. 뭔 소리야? X의 개수가 뭐라고? A1. X의 1제곱의 개수는 A1. 이렇게 지금 쓰는 거야, 방식을. 그러면 X의 제곱의 개수는 어떻게 돼? A2. 이렇게 쓰는 거야. A2, X의 제곱. 그러면 A5는 누구의 개수야? X의 5제곱의 개수가 되는 거지. 맞아요?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야. A3, X의 세제곱. X 세제곱의 개수는 A3 이렇게 표현을 한 거야. 그래서 이제 맨 마지막 어디까지 나와야 돼? X의 10제곱까지 나올 거잖아. 이거 10차식이니까. 그럼 얘는 A10이라고 쓰면 되는 거 맞아요? A10. 그러면 A7은 누구의 개수야? 이제 할 수 있지. 아까 A, B, C, D 이렇게 쓰는 것보다 이게 지금 더 우리가 알아보기가 더 쉽잖아. 그러니까 뭐 2차식, 3차식 정도야.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렇게 나타내도 누가 누구의 개수인지 알아먹을 수 있잖아. 3개, 4개 정도는 우리가 셀 수 있는 머리가 있어. 근데 한 5, 6개 되면 이제 헷갈리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이렇게. 알겠어요? 이렇게 써요. 이렇게 쓰고 난 다음에 나한테 봐봐. 그러면 여기 봐. 누가?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2의 5제곱. 나중에 이제 편해져야 돼.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잘 들어요. 일단 내가 이 모든 개수, 상수항 포함해서 모든 개수를 구하고 싶으면 상수항 포함해서 모든 개수들의 합을 구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 X에다 얼마 집어넣으면 돼? 이거 항등식이니까. 이걸 구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돼? A0 더하기 A1 더하기 A2 더하기 이 모든 개수, 상수항 포함해서 모든 개수들을 더하고 싶으면 무슨 짓을 하면 돼? X에다 얼마 집어넣으면 돼? X에다 1 집어넣으면 되잖아. 그치? X에다 1 집어넣으면 A0, A1, 우변이 A2 이렇게 되지. 맞아요? X에다 얼마 집어넣었다고? 1. 그러면 좌변에다가도 똑같이 집어넣는 거야. 좌변에다가. X에 1 집어넣으니까 어떻게 돼요? 1 집어넣으니까. 1 집어넣으면 얼마야? 114, 112, 112. 좀 긴급하게 해야 되겠네. 112니까. 112 어떻게 돼요? 4의 5제곱이죠. 4의 5제곱은 2의 10제곱이야. 2의 10제곱은 알고 있죠? 얼마예요? 2의 10제곱. 약 1000이에요. 2를 10번 곱하면 약 1000. 1024야. 1024. 1024. 그지? 니네 잠들기 전에 요 정도는 연습해. 2, 4, 8, 16, 32, 64, 128, 256, 512, 1024. 2의 10제곱이 1024야. 1024. 약 1000이에요. 오케이? 1024. 요렇게 됩니다. 아, 얘를 구하고 싶으면 이렇게 돼요. 그러면 봐. 상수항만 구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 상수항만 구하고 싶으면? X에. 그치? 0 넣으면 얘만 남지. 상수항을 구하고 싶으면 0을 집어넣으니까 002는 뭐 국제전환가? 002. 2의 5제곱 얼마예요? 32. 아, 상수항을 구하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 문제만 풀 게 아니라 다른 문제들도 풀어야 되니까.
다른 문제들도 풀어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구할 수 있어요. 그러면 나 A10을 구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A10을 구하고 싶으면 A10. A10은 누구의 개수야? X 10제곱의 개수지. X 10제곱의 개수 얘를 구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돼? 그냥 눈을 크게 뜨면 돼. 최고창. X 제곱의 5제곱이잖아. 그냥 1이에요. 1. 얘는 1. 이거는 그냥 개수 비교해가지고 최고차항은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는 거야. 이 시간에서. 다른 것들은요. 다른 것들 각각을 이렇게 구하는 거는요. 조금 힘들어. 다른 것들을 각각을 구하는 건 조금 힘들어. 그러니까 물어보지 않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상수항 정도는 0 집어넣으면 나온다. 모든 개수의 합은 얼마 집어넣으면 나온다. 1 집어넣으면 나온다. 야, 여기 봐. 이 문제. 상수항을 포함한 모든 항의 개수의 총합은 이렇게 물어봤지. 그럼 얘도 지금 정리가 될 거란 말이야. 쭉 정리가 돼. 근데 이거는 3x의 세제곱에 5제곱이니까 15차. 15차에다가 2제곱을 곱해서 17차야. 17차. x의 17제곱이 나와. 그걸 내가 정리할 수 없잖아. 그치? 뭐해? 그냥 x에다 얼마 집어넣으라고. 1 집어넣으면 나온다 이거지. 여령아, x에다 1 집어넣으면 모든 개수의 총합이 나온다고. 상수항을 포함한. 맞아요? 1 집어넣으니까 얼마예요? 1 집어넣으니까 3 빼기 1 더하기 2 얼마야 그러면? 4. 여기 1 집어넣으니까 4 빼기 5 더하기 1 더하기 1 얼마야? 1. 4 곱하기 1 얼마예요? 그러니까 답은 4예요. 4. 맞아요? 근데 그러면 문제가 이렇게 바뀔 수도 있어요. 문제가 어떻게 바뀌어? 상수항을 제외한 모든 항의 개수의 총합은 이렇게 물어볼 수 있지. 맞아? 상수항을 제외하고 물어볼 수 있지. 근데 상수항은 어떻게 구한다고 했어? 얼마 집어넣으면 돼? 0 집어넣으면 된다고. 상수항을 제외해야 되니까 모든 개수 상수항을 포함해서는 1을 집어넣으면 되는 거니까 여기서 상수항만 빼주면 될 거 아니야. 상수항은 얼마 집어넣는다고? 0 집어넣는다고. 0 집어넣으니까 얼마예요? 2, 1은 2. 2가 되겠지. 그치? 2. 그래서 얼마예요? 상수항이 2니까 상수항을 제외한 모든 개수의 총합은 2가 되는 거예요. 여기선 상수항을 포함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우리 친구들 충분히 쉬워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근데 이제 여기 이 문제에서 물어본 거는 뭐냐면 상수항을 물어본 거는 아니야. 최고차항을 물어본 건 아니야. 얘가 지금 어떻게 됐어요? A1, A2, A3. 이거 뭐야? 상수항을 제외한이네. 그지? 상수항을 제외한. 상수항을 제외한 걸 물어봤어요. 아까 상수항 어떻게 된다고? 32.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걸 구하는 거는 어떻게 구해야 돼? 어떻게 구해야 돼? A1 더하기 A0 더하기 A1 더하기 땡땡땡땡. 왜 이래? 땡땡땡. A10까지 더한 거에서 A0를 따로 구해가지고 빼주는 거죠. 1024에서 얼마를 빼는 거라고? 32를 빼주는 거라고. 그래서 얼마가 나와요? 992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책에다가는 풀지 마시고 우리 친구들이 풀어야 돼. 그래, 요거 요렇게 풀지만 이제 나한테 이런 걸 물어볼 수 있어요. 이런 거. 이런 거 물어볼 수 있어요. 지금 이 문제는 이렇게 끝났고 이런 걸 물어볼 수 있어. A0 빼기 A1 더하기 A2 빼기 A3 더하기 A4 땡땡땡 더하기 A10 마지막은 A10을 이렇게 더하는 것까지. 얘 지금 더했다 뺐다 더했다 뺐다 더했다 뺐다 번갈아 가면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번갈아 가면서 나왔잖아. 그치? 끝까지. 얼마 집어넣으면 돼 이건? 이건 얼마 집어넣으면 돼? 식을 봐야지. 외우라는 게 아니야. 식을 보고 지금 이걸 구하려면 어떻게 구해야 돼? 그렇지. 여기다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면 얘는 음수되고 얘는 양수되고 또 다시 얘는 음수되고 그 다음은 양수되고 플러스 마이너스를 번갈아 가면서 개수들이 플러스 마이너스를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더해지는 거는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돼요. 마이너스. 그럼 여기다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얼마야? 1 마이너스 1 플러스 2니까 얼마야? 2에 5제곱. 이것도 32가 나오는 거 맞아요? 이것도 32가 나와. 이제 그러면 여기서 업그레이드 한 단계 더.
한 단계 더 뭘 물어보냐면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 A0 더하기 A2 더하기 A4 더하기 A6 더하기 A8 더하기 A10 요거 그러니까 지금 얘는 한 칸 띄고 버리고 한 칸 또 띄고 버리고 A1, A3, A5는 버렸어. 그냥 버렸어. 그럼 이 값은 어떻게 구해야 되냐면 얘와 얘를 구해놓고 난 다음에 둘을 더해야 돼요. 둘을 더해야 돼. 둘을 더하면 어떻게 나와? 얘네들은 두 개씩. A0 두 개. 얘는 없어지지. 얘를 구하고 싶으면 더해야 돼. 그지? 더하면 얘는 없어져. 얘는 다시 또 두 개. 또 얘는 없어지고 A4도 두 개. 이런 식으로 해서 어디까지? A10도 두 개. 그래서 이거 두 개 더하면 얼마예요? 두 개 더하면 1056이 되겠지. 1056. 그럼 이 결과는 얼마예요? 양변을 2로 나누니까 528. 이렇게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정리 한번 해보세요. 여기까지 물어볼 수 있으니까. 이거를 니네 스스로 해야 된다라는 거 훈련을 하셔야 돼. 빠르게 정리해 주세요. 넘어가게. 무엇을 물어볼 수 있다? 선생님 지금 물어볼 수 있는 거 5가지를 했는데 5가지 했어요. 첫 번째 뭐 했어? 상수항을 포함한 모든 개수의 총합. 맞아요? 얼마 집어넣으면 된다고? 1 집어넣으면 된다고. 상수항 어떻게 구해요? 0 집어넣으면 된다고. 0 집어넣으면 된다고. 최고차항의 개수. 그냥 눈 크게 뜨면 된다고. 그지? 눈 크게 뜨면 된다고. 최고차항의 개수는 눈 크게 뜨고 최고차항의 개수 x제곱이 5제곱. 앞에 거 5제곱 했으니까 1이죠. 그죠? A10은 1. 이렇게 구할 수 있다고. 그 다음 또 뭐 했어요? 플러스 마이너스 번갈아 가면서 나오는 거 얼마 집어넣으면 된다고?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된다고. 그런데 여기 지금 A0 띄엄띄엄 더하는 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띄엄띄엄 더하는 건. 아까 우리가 1 집어넣은 거랑 마이너스 1 집어넣은 거를 더한 다음에 2로 나눠줘야 된다고요. 오케이? 오케이. 그래야 이제 이쪽 뒷부분 문제들을 우리 친구들이 풀 수가 있습니다. 니네 꼼꼼하게 풀어. 이거 니네 틀리면 혼낼 수도 있어, 선생님. 여기 봐. 얘 지금 이런 거 물어봤죠, 지금? 아까 선생님 지금 다 설명한 거 물어보고 있어요, 지금. 정신 안 차리고 풀지 마시고, 정신 차리고 푸시고. 이제 쉬운 거 나옵니다, 이제 쉬운 거. 얘를요, 이걸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봐봐. x세제곱 플러스 ax의 제곱 플러스 b를 누구로?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3으로 나누면 목과 나머지가 x 플러스 15잖아. 그죠? 맞습니까? 그러면 여기 이제 이 qx를 니네가 이 qx를 얘가 지금 3차식을 2차식으로 나눴으니까 몇 차식이어야 돼? 1차식이어야 돼. 근데 이 정도는 알아야지. 최고차의 개수가 얼마예요? 1이니까 이 녀석도 x, 최고차의 개수가 1이어야 돼요. x 세제곱 만들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 몫을 이렇게 쓰지 않고 이렇게 바로 바꿔서 쓸 수 있지. x 플러스 뭐 p, 뭐 x 플러스 c라고 쓸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얘를 전개를 해가지고 개수 비교하면 A, B, P 다 나오겠어? 안 나오겠어? 나오겠죠. 전개하면 나오겠죠. 맞습니까? 그게 항등식이에요. 전개하면 돼. X 세제곱 뭐 이런 식으로. 안 할래. 전개해가지고 풀면 돼요. 일단 이미 X의 개수가 1인 거를 알고 시작을 해야 돼. 근데 그것도 뭐 다른 거 모른다라고 해버리면 이 문제는 뭐 힘들어지지. 근데 그런 방법도 있지만 우리가 이 녀석을 직접 나누기를 하는 거지. 직접 나누기. 나중에 되면 이 녀석을 하기가 귀찮아, 니네가.
하기가 귀찮은데 얘가 굉장히 강력한 풀이에요. 얘를요 직접 나누면 나머지가 이게 나와야 돼요. 직접 나누면. 직접 나눠요. x세제곱 플러스 ax의 제곱 플러스 b 이렇게 되겠지. 플러스 b. 이 녀석을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3. 그냥 보자마자 그냥 선생님 나눌 수도 있어. 그냥 보자마자 이거를 나누었을 때 나누어. 직접 나누어. 그럼 x세제곱 플러스 x제곱 플러스 3x 위에 거에서 아래 거 빼면 a-1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b 이렇게 되죠. 빼요. 그러면 여기 얼마예요? 플러스 a-1 a-1x의 제곱 플러스 a-1x 플러스 3a-1 굉장히 강력한 방법입니다. 위에 거에서 아래 거 빼면 마이너스 a 플러스 1이니까 마이너스 2x 플러스 b 마이너스 3a 플러스 3 이렇게 돼요. 나머지가 얼마라 그랬다고? x 플러스 15라 그랬어. 얘가 지금 x 플러스 15예요. x 플러스 15 해야 되니까 a 얼마예요? a가 마이너스 3. a가 마이너스 3이면 마이너스 3 곱하니까 9 더하기 3은 12. 12 더하기 b가 15니까 b는 3. 이렇게. 우리 a하고 b를 이렇게 찾아낼 수가 있겠죠. 여기가 지금 무슨 식이야? 항등식이라는 거지. 항등식의 계수. 직접 나누기 스킬을 사용하고 있어요. 직접 나누기 잘 사용하셔야 됩니다. 직접 나누기. 그래, 나머지는 얼마 집어넣으면 된다고? 1차식으로 나눈 나머지니까 3분의 1 집어넣으면 된다고. 그지? 나머지는 f 3분의 1이에요. 얘 영대계 1차식으로 나눈 나머지 3분의 1 집어넣으니까 9분의 2 3분의 1 집어넣으니까 마이너스 1 더하기 1 답은 9분의 2가 되겠죠. 1차식으로 나눈 나머지. 이런 문제는 시험 문제도 안 나와. 우리 시험 문제, 학교 시험 문제는 나올 수 있어요. 기본 문제로 누구나 맞출 수 있게끔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 그 나머지 정리를 이용해서 방금 우리가 그 나머지 정리를 이용해서 이렇게 2차식으로 나눈다면 7번 문제 2차식으로 나눈다면 그 나머지 정리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이 녀석의 나머지를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야. 무슨 소리야? 요 식은 보자마자 이렇게 써야 돼요. 2x의 세제곱 플러스 x의 제곱 플러스 ax 마이너스 11. 이 녀석을 누구로? x 제곱 마이너스 4로 나누면 몫을, 그치? 우리는 몫을 안 건드는 거지. 나머지가 7x 플러스 b라고 했어요. 그러면 지금 봐봐. 이 몫을 우리가 직접 나누기도 하지 않고 이 몫도 건들지 않고 a, b를 찾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 이 항등식을 이용을 하면 되죠. 어떻게? 얘가 인수분해가 어떻게 돼요?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2, qx 플러스 7x 플러스 b 이렇게 되니까 양변에 얼마 집어넣으라는 거지? 얼마 집어넣어? 마이너스 2 집어넣으라는 얘기죠.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좌변은 마이너스 16 플러스 4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11은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여기가 빵!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4 더하기 b가 되겠지. 이제 이렇게 넘어가서 2a 더하기 b는 요거 지금 이렇게 넘어가면 플러스 18 마이너스 9인가요? 마이너스 9 이렇게 마이너스 27 플러스 18 마이너스 9
그 다음에 얼마 집어넣어? 2 집어넣으면 16 더하기 4 더하기 2a 마이너스 11은 2 집어넣으면 14 더하기 b가 되겠죠. 14 더하기 b. 그럼 이번에는 b가 이쪽으로 넘어와서 2a 마이너스 b. 2a 마이너스 b는 여기 계산하니까 마이너스 9잖아. 그죠? 요거 마이너스 9. 마이너스 9가 이쪽으로 넘어가면 플러스 9지. 플러스 9가 이쪽으로 넘어가면 5가 돼요. 이렇게. 플러스 9가 넘어가서 요 계산을 해서 연립을 하면 4a는 마이너스 4, a는 마이너스 b는 계산 잘하네. 계산 연습이 잘 되어 있네. 우리 친구들 빠르게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a, b를 이렇게 찾아낼 수가 있겠다. 여기서 포인트는 뭐야? 포인트 잘 잡아야 돼. 이 식을 쓸 수만 있으면 돼. 이 식을 쓰고 난 다음에 생각을 해. 봐봐. 이 식 쓰고 난 다음에 생각. 이거 인수분해 해야겠다. 2 집어넣어야겠다. 마이너스 2 집어넣어야겠다. 그 정도 생각만 하면 된다고.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식을 쓰세요. 이 식을. 이 식을 쓰세요. 그럼 나중에는 어떤 상황이 벌어져? 이 식을 안 쓰고도 이걸로 나눈다고? 2 집어넣으면 바로 이 식이 나와.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바로 이 식이 나온다고. 이 식 쓰지도 않고. 그 정도 되겠죠. 그죠? 서술형이면 당연히 써야 되는 거고. 여기에다가 2를 이걸로 나누면 옆에 몫이 생길 테니까, 얘는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2니까 2랑 마이너스 2를 집어넣어 줘야 되겠다. 양변에. 그런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 다 하고 쉬려고 그러는데? 엄청 많아? 6개 남았어? 알았어. 요것만 하고 쉬자. 넘어왔으니까 요거까지 하고 쉴게요. 우리 친구들은 이렇게 쉬는 시간을 이렇게 또 잘 챙겨. 수업 시간 잘 안 챙기고. 수업 안 해요? 이런 말은 안 하고, 그지? 안 쉬어요. fx를 x로 나눠. 봐. 이제 요런 거 우리 그치? 이 정도 이미 연습이 됐잖아. fx를 x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는 1차식으로 나눴잖아. x가 0 되려면 0 집어넣어야지. 그래서 f0은 4. f0은 4란 얘기잖아요. 그냥. 맞아요? 그 다음에 이걸로 나눈 나머지는 x-1로 나머지는 f1이죠. 이걸로 나누면 f1이잖아요. f1은 5. 그 다음에 x-2로 나누면 f2는 4. 여기까지를 이렇게 간단하게 쓸 수 있는 거지. 그 다음에 나한테 이제 이렇게 물어봤잖아. fx를 x, x-1, x-2로 나누면 몫과 나머지가 생기는데 몇 차식으로 나눴어요? 몇 차식으로 나눴어요? 2차식으로 나눴지. 3차식으로 나눴지. 3차식으로 나눴지. 3차식으로 나눴으니까 3차보다 차수가 작아져야 되니까 이 녀석을 2차 이하의 식으로 표현을 해야 돼요. 그죠? 3차식이니까 이 녀석이 나머지가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야 돼요. 이런 꼴이야. 이거 찾으라는 얘기야 나한테. 이거 찾으라는 얘기야.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연립방정식을 풀어야 되는 거지. 어떻게? 얼마 집어넣어? 0 집어넣으면 얼마고? 4고 1 집어넣으면 여기도 빵 되고 1 집어넣으면 또 5고 2 집어넣으면 얼마고? 4가 돼야 된다는 세 개의 식을 우리가 만들 수가 있겠죠. 다들 이해했습니까? 그게 정석이야. 서술형에서 그렇게 푸는 거야. 근데 이거 객관식이잖아. 0 집어넣으면 얼마야 된다고? 0 집어넣으면 4 돼야 된다. 맞아? 맞아요? 이게 0 집어넣으면 4 돼야 되는 거잖아. 이거 찾는 건데. 그 다음에 1 집어넣으면 얼마 돼야 된다고?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요 정도 센스는 있으면 좋겠지. 지금 마지막 거 보지도 않았어. 알겠어요? 선생님 어떻게 푼지 알겠어요? 요거는 지금 그래 맞아 0 집어넣어서 4 나와야 되니까 A 0C는 4지 그지 00C 그죠?
그 다음에 1 집어넣으면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5고, 그 다음에 2 집어넣으면 4A 더하기 2B 더하기 C는 4. 이렇게 나와야 된단 말이야. 3개씩. 그 다음에 이거 C 4 집어넣고 난 다음에 A 더하기 B는 1이고, 4 집어넣으니까 4A 더하기 2B는 0이어야 되니까. 0이어야 되니까. 이거 연립하면 요거 2A 더하기 B는 0이니까 위에 거, 아래 거에서 위에 거 빼면 A는 마이너스 1. A가 마이너스니까 B는 2.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 그치? 그래서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4 이렇게 나오는데 객관식인데 이거 뭐. 그치? 객관식인데 요 세 개만 딱 쓰고 요 세 개만 딱 쓰고 요거 다 안 써도 구할 수 있겠어요? 맞습니까? 똑똑해지자고. 좋습니다. 일단 좀 쉽시다. 니네 질문을 받을 시간 봅시다. 이 나머지 정리해서 우리한테 무엇을 구하라고 하는지를 먼저 파악을 하면 좋을 것 같아. 얘를 지금 이거를 x-2로 나눠야 되는 거니까 그냥 여기다 얼마를 집어넣으라는 얘기야? 2를 집어넣으라는 얘기지. 내가 구해야 되는 건 뭐예요? 2 집어넣으니까 뭘 구하는 거야? F4죠, 그죠? F4. F4. 근데 그러면 위에 정보가 뭐가 있어? fx를 이걸로 나누었을 때 나누어 떨어진대. 나누어 떨어지니까 f-2분의 1도 0이고 f4도 0인 거죠. 이 문제 답은 그냥 얼마예요? 0이에요. 그죠? 이걸로 나누어 떨어졌으니까 나머지에다 대입할 게 없잖아요. 그죠? 0이에요. 아, 이렇게 쉽게 풀린다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만 정확하게 보면 이런 문제들은 쉽게 해결할 수 있어요. 여기서도 한번 봅시다. 이번에는 뭐야? x 4제곱 플러스 1을 x-1로 나누었을 때의 몫이잖아요. 그죠? 몫. 그리고 그 몫을 다시 이걸로 나눴으니까 내가 구해야 되는 건 뭐야? 내가 구해야 되는 거. Q2잖아. 그지? Q2. 얘를 얘로 나눴어. x-2로 나눴으니까 얘한테 2를 집어넣는 거지. 이 나머지는 Q2예요. Q2. Q2. 굉장히 귀여운 녀석이지. Q2 한 녀석. 그래. 이걸 구해야 돼. 그러면 식을 잘 세워봐. 저기 위에 있는 식을 위에 이야기해 준 거, 저 조건을 갖다가 식을 쓰면 x-1로 나누면 뭐가 생겨? 몫과 뒤에 나머지가 생기겠지. 나머지. 근데 이 나머지를 우리가 쉽게 구할 수 있거든? 얘를 얘로 나눈 나머지가 얼마예요? 얘를 얘로 나눈 나머지. 얼마 집어넣으면 나머지가 나와? 1 집어넣으면 나머지가 나오니까 나머지가 2죠. 맞습니까? 우리는 그 나머지 정리라는 건 그 나머지를 잘 다룰 수 있는 방법입니다. 2예요. 나머지가 2. 근데 내가 구해야 되는 건 뭐예요? Q2. 그러니까 여기다 2를 집어넣으면 돼. 나한테 준 식은 딱 요거 하나고 내가 구해야 되는 건 Q2니까 2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2 집어넣으면 17은 2 집어넣으니까 1 곱하기 Q2 플러스 2. 이게 얼마여야 돼? Q2는 15가 되겠죠. 문제 요렇게 풀려요. 요렇게.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걸 알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알면 문제는 굉장히 편안하게 해결이 되겠다 라는 거. 이렇게만 쉽다면. 근데 그거를 이 내용을 벗어나지는 않을 거니까. 각각 나누어 떨어진대요. 나누어 떨어지면 나머지가 0이에요. 1 집어넣습니다. 1, F1. F1도 0이어야 되죠. 1 집어넣으면 1 빼기 A 더하기 B 빼기 2가 0이고요. F-2. 이걸로도 나누어 떨어지니까 얘도 0이어야 되죠.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8,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2B, 마이너스 2가 0이어야 됩니다. 그렇죠? 마이너스 2를 집어넣어도 0이어야 돼요. 이제 A, B 이걸로 그냥 찾으면 되죠.
마이너스 A 더하기 B는 1이고 여기 계산하면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2B는 10이에요. 그래서 마이너스 2로 나누면 2A, 2A 플러스 B, 2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2로 나눴으니까 마이너스 5가 되겠고 아래식에서 위의식을 빼주면 3A, 3A는 마이너스 6이고요. A는 마이너스 2. A가 마이너스 2니까 B는 마이너스 1이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 문제도 쉽게 해결할 수가 있겠죠. 이제 이런 문제 우리 친구들 식 세우기 하는 거야. 식 세우기. 어떠한 4차식 fx는요. 얘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얼마야? 3이야. x 플러스 1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x로 나누었을 때도 나머지가 3이야. 맞아요? 그리고 x-1로 나누었을 때도 x-2로 나누었을 때도 계속 나머지가 똑같이 얼마야? 3이죠. 3. 맞아요? 3이에요. 그러면 저 녀석은요.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를 할 수 있냐면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2로 나누었을 때 이게 지금 4차식이잖아 이미. 맞아요? 4차식. 그때 나머지가 얼마라고? 3이다 라고 우리가 요렇게 식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치? 마이너스 1 집어넣어도 3이고 0 집어넣어도 3이고 1 집어넣어도 3이고 2 집어넣어도 3이고 식 세우기를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할 수가 있겠느냐. 그러니까 요건 식 세우기 스킬이 되는 거죠. 식 세우기 스킬. 여기서 F3을 구해라 라고 하면 여기도 3 집어넣으면 돼. F3. 3 집어넣으니까 4, 3 집어넣으니까 2, 3 집어넣으니까 1 더하기 3, 24 더하기 3, 27. 이런 식으로 우리가 답을 쉽게 구할 수가 있어요. 식 세우기 하는 스킬. 식 세우기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구나. 여기 최고 차항의 개수, 4차항의 개수가 1이라고도 알려줬잖아요. 그죠? 1이라고도 알려줬으니까 이렇게만 들어갈 수 있겠다. 얘네가 풀 때 조금 불편할까봐 선생님이 먼저 풀어준 겁니다. EX의 세제곱 플러스 AX의 제곱 플러스 7X 플러스 B. 아까 했던 문제랑 똑같은데 얘로 나누어 떨어진대요. X-1, X-2, QX. 나머지가 0이죠. 그죠? 나머지가 0. 요걸로 나누었을 때. 얘 인수분해를 바로 해버린 거야. 그러니까 여기다 얼마 집어넣어? 1 집어넣으면 0이라는 얘기고 2 집어넣으면 0이라는 얘기고 인수정리라는 얘기지. 얘가 인수로 갖는다라는 이야기야. 1 집어넣으니까 2 더하기 A 더하기 7 더하기 B가 0이니까 A 더하기 B는 마이너스 9고요. 2 집어넣으면 16 더하기 4A 더하기 14 더하기 B가 또 0이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4A 더하기 B는 30 넘어가서 마이너스 30 이렇게 만들어지겠네. 아래식에서 위의식을 빼면 3A는 마이너스 21, A는 마이너스 7, B는 마이너스 2, A하고 B를 이렇게 구해서 우리가 구하는 식이 어떻게 됐어요? 2X의 세제곱, A는 마이너스 7이니까 마이너스 7X의 제곱 플러스 7X, B는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2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걸로 나눈 나머지잖아요. 그때 나머지는요. 마이너스 2 집어넣어야 되지. 마이너스 2 집어넣으니까 마이너스 16, 마이너스 4, 7에 28,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4, 마이너스 2. 이쁘지가 않네. 마이너스 60. 이런 식으로 구할 수가 있겠죠. A, B 미정계수 찾고
좋아요. x에 대한 다항식 이 녀석을 x-2로 나누었을 때의 목과 나머지를 다음과 같은 조립제법을 이용하여 구하려고 한다.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1, a, 마이너스 1, b 제대로 들어갔고 여기 x-2니까 여기가 2가 돼야 되겠지. k는 2죠. k는 2. 벌써 답 나왔어? 옳지 않은 거. k는 2잖아. 이거 답이네, 그지? 답이네. 그럼 여기 슉슉 내려서 1. 요거 두 개 곱해서 C는 2. C는 2 맞죠? 요거 두 개 더해서 5 나와야 되니까 A는 3. A는 3 맞죠? B는 여기 지금 요거 곱해서 D는 10. D는 10 맞죠? 맞고 그 다음에 요거 두 개 더해서 이렇게 나오고 요거 두 개 해서 18. B는 얼마야? B는 2여야 되겠지. K가 틀렸습니다. 조립제법 할 수 있겠지요? 뭐야? 이게 마지막이야? 이게 마지막이야. 마지막이야. 혹시 우리 연속 조립제법 기억납니까? 연속 조립제법. 얘는요, x-2의 내림차순, x-2에 대한 내림차순, x에 대한 내림차순이 아니라 x-2가 2번 곱해졌고, x-2가 한 번 곱해졌고, x-가 없고, x-2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지금 정리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사실 이 식은요, 우변을 만나면 나중에 이제 이런 식으로 뭐 세제곱, 제곱, x-2 뭐 이런 식으로도 나올 수 있고, 이런 문제 만나면 조립제법을 2번 하는 겁니다. 일단 가장 기본 문제로 연습을 한다면 얘가 ax-2의 제곱, 원리를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원리는 알고 넘어가야지. 얘는요, x-2로 묶으면 ax-2 플러스 b예요. 그래서 x-2로 나눈 나머지가 c라는 얘기야. 나머지가 c. 그래서 얘가 c예요. 얘가 c. 얘가 c. 얘가 c. 그리고요, 얘는요, 여기가 이게 몫이잖아. 얘가 바로 이거야. 이거. 목. 얘가 몫이야. 몫인데 이거를 또 x-2로 한 번 더 나누면 목과 나머지가 되는 거야. 여기가 나머지지. 그래서 얘가 B, 그리고 얘가 A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부터 C, B, A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원리야. 이게 원리야. 그러면 여기 얼마가 들어가야 돼? 2가 들어가야 되지. 2가 들어가야 되고. 내리고요. 곱하고요. 2 더하고요. 6 해서 더하고요. C는 6이죠. C는 6. 그 다음에 이거 1 내리고요. 곱하고요. 됐어요. 그래서 A, B, C를 이렇게 구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이거 두 개를. 그러니까 만약에 세 개짜리가 이렇게 있어. 세 개짜리가.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어. 이런 식으로 돼 있으면 이거 전체적으로 이렇게 묶으면 ax-2의 제곱 플러스 bx-2 플러스 c 플러스 d 이렇게 되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때는 어떻게 나오는 거야? 조립제법을 하면 나머지가 바로 d부터 시작하는 거지. d. 그 다음에 또 조립제법 하면 그때 나머지가 c가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dc, ba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 이걸 보고 우리는 그치? 이 제목을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해주면 좋습니다. 연조립제법, 연속으로 조립제법을 한다. 그래서 연조립제법이라는 스킬이 여기서 쓰이는구나 라는 걸 우리 친구들 파악을 하면 됩니다. 그래, 그 밑에 있는 것들 한번 볼까? 그죠? 바로 적용을 시킬 수 있는 녀석들이 바로 나오죠. 이렇게 해놓고 난 다음에 구해놓고 난 다음에 A, B, C, D 구해놓고 난 다음에 3.1 집어넣으란 얘기예요. 3.1.
요 자리에다 3.1 집어넣어서 계산을 꼼꼼하게.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3.1을 집어넣으면 3.1의 세제곱을 해야 되잖아. 맞아? 이걸 구하고 싶으면 3.1의 세제곱을 해야 돼. 그러면 계산이 짜증난단 말이야. 더하기도 또 해야 된단 말이야. 근데 여기다 3.1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3.1을 집어넣으면 0.1의 세제곱. 0.1의 세제곱은 0.001이잖아. 거기에다가 a 배를 하는 거지. 그래서 계산을 하면 더 편하게 계산을 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연속 조립제법을 해서 A, B, C, D를 찾고 난 다음에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좋아요. 오늘 딱 여기까지만 할게요. 숙제가 많지는 않네. 여기까지.